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데이터의 본질을 추적하는 퀀트 플로우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너지 복합 위기와 5월의 데드라인, 블랙스완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거대한 블랙스완과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3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본시장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장부 이면에서 조용히 대비하고 있었던 거대한 블랙스완이 결국 글로벌 자본시장을 덮쳤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인 에픽 퓨리와 로어링 라이언이 전격 개시되었습니다. 이란의 핵심 군사 인프라 타격과 더불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라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충격파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중들이 철저하게 착각했던 혹은 시장의 교활한 속임수에 완벽하게 당했던 지난 한 달간의 타임라인을 가장 냉정하고 퀀트 데이터로 다시 복귀해보려 합니다. 개전 직후 원유 변동성 지수인 OVX가 1년 전 대비 무려 239%나 폭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라는 극단적인 공포 뉴스가 쏟아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상하게도 뉴욕 증시는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터졌으니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는 이른바 셀 더 루머 바이 더 뉴스라는 기괴한 월가의 단기적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지수는 개전 첫날 얕은 조정을 거친 뒤 묘한 복원력을 보여주며 반등을 시도했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대중들은 이 얄팍한 시장의 방어력에 안도했습니다. 전쟁은 미국의 압도적 화력으로 금방 끝날 것이고, 지정학적 위기로 주가가 빠진 지금이 오히려 우량주를 담을 일생일대의 저가 매수 기회라며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불타는 호가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 자본, 시장의 수급을 지배하는 영리한 스마트머니들의 움직임은 개인들의 희망회로와는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스마트머니들의 리스크 회피 데이터와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개전 직후인 3월 초 시장이 기묘하게 버텨주며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던 바로 그 골든타임에 미련 없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했습니다. 대형 펀드들이 모든 주식을 다 팔고 100% 현금으로만 들고 있다는 것은 펀드 운영 규정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와 장외 다크풀의 블록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보면 기관들의 뼈를 깎는 리스크 회피 동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며 밸류에이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던 빅테크 기업들과 고주가 수익 비율 종목들에서 막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스마트머니는 주식 비중을 역사적 하단으로 축소하며 달러 캐시 리저브를 팬데믹 위기 수준인 6% 이상으로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남은 주식 자산을 해지하기 위해 초단기 국채와 금을 매집하며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장 폭락에 베팅하는 변동성 지수 콜옵션을 매수하는 등 치밀한 방어 태세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의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대한 매크로 블랙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급 충격이 동반된 전쟁 앞에서는 어설프게 잔파도를 타며 단타를 치는 것보다 방어 자산으로 방어막을 친 채 거시경제의 진짜 충격파가 실물 경제에 도착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높은 생존 확률을 담보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랜 역사의 백테스팅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명한 관망이 가장 높은 생존 확률을 보장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블랙홀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두 번째 위협, 바로 러시아발 에너지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 이 블랙홀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미 과열된 에너지 시장에 기름을 붓는 러시아의 선전포고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휘발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약 500만 톤의 휘발유를 공급하던 러시아의 이 결정은 중동의 공급망 마비와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복합 위기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기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 특히 배럴당 $200 유가 경고와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은 단순히 자국 물가에 잡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의 이란과 북쪽의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경제적 숨통을 동시에 죄는 에너지 핀서, 즉 양동 작전의 시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흔들며 원유 공급망에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동안 러시아는 정제유 수출을 막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그룹은 이 전쟁과 수출 금지 조치가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배럴당 200달러라는 숫자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 가격부터 물류 운송비, 항공료,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까지 모든 경제 주체의 비용 구조를 파괴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재현되는 것이며 기업들의 이익은 급격히 압착되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증발하게 됩니다. 퀀트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는 대중들이 기대하는 낙관론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멉니다. 초반에 주식을 던지지 못하고 시장에 머물러 있던 대중들은 지금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이란의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고강도 도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물류망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쏘아 올리는 드론과 미사일은 전 세계 물류 시스템에 공포 지수라는 막대한 비용을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5%가 지나는 이 핵심 동맥에 가해진 타격은 해운사들로 하여금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항차당 수십억 원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고 선박의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운임 지수는 2022년 팬데믹 최악의 시기로 정확히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최종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근원 인플레이션을 다시 폭발시키는 2차 도미노가 무섭게 쓰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시장이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던 연방준비제도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섹션, 전략적 위협, 이란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통해 이란의 고도화된 전략을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4.4%를 돌파하며 발작을 일으키자 최근 들어서야 S&P 500 지수가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협받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리는 진짜 고통스러운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주말 사이 살짝 흘러나온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 통행 해제 조치라는 뉴스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란이 제3국 선박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억눌려 있던 항공주와 소비재 섹터, 그리고 기술주가 하루 이틀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고 다시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어 매수에 나서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월가의 지정학 심층 분석 리포트들을 뜯어보면 이란의 이번 조치는 평화를 향한 백기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이란의 고도의 갈라치기 전술이자 지능적인 전쟁의 수익화 전략입니다. 이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호국 혹은 완전한 중립국 선박에게는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대신 막대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신들의 바닥난 전비를 충당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발견 즉시 납포하거나 격침하겠다는 명백한 차별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요충지에 거대한 톨게이트를 세우고 전 세계 자본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텍스를 강제로 걷어들이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이란의 이러한 정책 탓에 글로벌 메이저 해운사들은 항차당 수십억 원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런던 보험합동위원회가 평소 대비 1000% 이상 폭등하여 보험료가 선박 가액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박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글로벌 운임 지수는 2022년 최악의 물류 대란 시기로 정확히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최종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근원 인플레이션을 다시 폭발시키는 2차 도미노가 무섭게 쓰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정적인 테일 리스크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미군 지상군, 이른바 부츠 온 더 그라운드를 이란 영토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주류 언론은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그 확률을 낮게 봅니다. 하지만 퀀트의 세계에서 확률 제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거대한 관성과 피해 보복은 종종 정치적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성의 끈을 놓고 지상군 투입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시 경제적 둠스데이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국토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이며 인구는 8,500만 명에 달합니다. 지상군이 투입되는 순간 미국은 단기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리는 거대한 게릴라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적 파급력은 파멸적입니다. 매일 수조 원의 정비가 증발하며 미국의 국가 부채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할 것입니다.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엄청난 물량의 국채를 쏟아내면 채권 시장의 수급이 붕괴되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순식간에 6%, 7% 위로 치솟을 것입니다. 모든 주가 수익 비율 멀티플이 반토막 나는 진정한 폭락장이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수뇌부 역시 이 끔찍한 파국 시나리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어떻게든 피하려다 보니 현재의 절망적인 고비용 폭격 구조에 스스로를 묶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바다의 이지스함과 하늘의 스텔스기에서 쏘아올리는 수십억 원짜리 순항 미사일에 100% 의존해야 하는 상황. 여기서 미국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빠르게 텅 비어가는 탄약고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홍해 요격, 그리고 이란 본토 타격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다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격용으로 쏘아올린 미사일 소모량은 이미 방산기업들의 연간 생산량을 아득히 초과해버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싸구려 조립식 드론을 막기 위해 30억 원짜리 첨단 미사일을 날려야 하는 이 기형적인 비대칭 교환비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무기 재고를 문자 그대로 허공에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밸류체인은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군사적 역량의 물리적 한계점, 탄약고의 바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퇴양난은 다가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단 하나의 진짜 분수령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이 이번 사태의 관망자라고 분석하지만 거시지정학의 본질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지금 시간과의 싸움에서 피를 말리며 쫓기고 있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5월 정상회담은 패권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데드라인입니다. 만약 5월 중순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는 협상 테이블에 나갈 때까지 미국이 탄약고마저 텅 빈 채로 중동 전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은 그날로 처참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국 수뇌부는 이 절호의 공백기를 틈타 대만 해협의 포위망을 좁히고 남중국해에서의 패권 장악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미국이 빈 탄약고를 들고 두 개의 전선을 들고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방어할 물리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은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무조건 5월 정상회담 이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일시적으로라도 마무리 짓거나 확실한 휴전으로 판을 덮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전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협상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흘러나오는 유화적인 뉴스들은 5월 데드라인 이전에 판을 정리해야만 하는 미국의 다급한 마쿠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다시 주식시장에 비중을 실어야 할까요? 대중들이 맹신하는 후행성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나 표면적인 운임지수 같은 1차원적인 지표는 이제 모니터에서 과감히 덮어버리십시오. 최상위 1%의 스마트머니들이 진짜 바닥의 변곡점을 가늠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고도화된 퀀트 지표 3가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첫째, 파생 옵션 시장의 감마 이스포저입니다. 현재 시장의 급락은 마켓 메이커들이 마이너스 감마 상태에 빠져 주가가 하락할 때 기계적으로 현물을 더 내다 파는 매도 소용돌이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가 소멸되고 변동성을 흡수해주는 플러스 감마 구간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꼬임이 풀리지 않는 한 현물 시장의 붉은 반등은 모두 가짜입니다. 둘째, 5-year forward, 즉 5년 후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당장 다음 달 CPI는 죽은 데이터입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이 전쟁의 충격이 5년 뒤에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선반영하는 이 지표를 봅니다. 이 지표의 상단 저항선이 뚫려버린다면 연준은 절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실한 추세적 꺾임을 보일 때 비로소 밸류에이션 할인이 끝납니다. 셋째, 정제 마진을 의미하는 3대 2대 1 크랙 스프레드, 그리고 중국계 그림자 선단인 다크플릿의 동향입니다. 유가가 높은데 크랙 스프레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수요 파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위성 추적기를 끄고 몰래 이란 석유를 실어나르는 다크플릿의 물동량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한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면 유가의 상단은 제한될 것이고, 이것이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매크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수백 년 역사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얕은 감정에 휘둘려 포모에 빠진 자들의 부가 차갑게 숫자를 계산하고 인내하는 자들의 계좌로 넘어가는 무자비한 과정입니다. 뻔한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기관들의 매수 리포트에 속아 성급하게 방아쇠를 당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에 휩싸일 때가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를 꺼내들고 맥쿼리가 유가 200달러를 경고하는 이 서슬퍼런 시장에서 묵직하게 캐시 리저브의 기회비용을 벼리며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언제나 가장 정직한 생존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공포와 막연한 희망을 버리시고 데이터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 퀀트플로우였습니다.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데이터 및 기관의 투자 동향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